지난 1월 20일 월요일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2021년 대통령 퇴임 이후 4년 만에 백악관 복귀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로 시작된 29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국경보호, 에너지, 관세, 소수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우선 정책을 발표하고 더 강한 미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기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오늘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대통령 취임 연설의 이모저모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시 30분쯤 LA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인 것 같은데 먼저 저희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취임식 소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취임식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45대 대통령이었고 이번에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돼서 역사상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선거 그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져서 쉬었다가 다시 당선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본인이 지난 4년 동안 쉬는 동안 많은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취임식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원의 그 인준이 필요한 그 강요들의 그 인사공청에는 조금 이제 민주당이 좀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속도를 못 내고 있지만은 행정명령이나 다른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대통령을 4년 해봤고 처음 4년 동안 대통령 했을 때는 이제 처음이었어요. 정치를 생전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일을 해냈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자기와 아주 다른 생각으로 정책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일기에 비해서는 그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비장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캘리포니아의 그 화재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허리케인의 그 피해를 그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오는 거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오는데 주지사는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네, 명단에 참석 명단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케빈 뉴섬 주지사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는 전적으로 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나기도 하고 또 큰 피해가 굉장히 커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잘못한 것을 왜 연방정부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물론 이제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에 조금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각 주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연방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되 연방 정부 기관인 FEMA가 가서 그 모든 일을 복구를 관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네. 도리어 그 현장에 있는 그 주나 지역 정부가 그 연방에서 지원해준 재정으로 그 복구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월요일 아침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네. 굉장히 추워서 이제 그 장소가 바뀌었죠. 실내로 옮긴 것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와서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왔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멀리 와가지고 호텔에서 봤다가 내가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오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그 취임식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래서 바로 옆에 전임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앉아 있음에도 취임식 연설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거의 30분 정도 예외적으로 길게 했는데 네. 먼저 첫 부분은 첫 시작은 이제 이번엔 지금 요즘에 늘 하시는 말씀과 같이 미국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부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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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종이가 덮여 있어서 자 지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연설을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이슈를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돌아보기도 하던 과거의 이슈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슈화하는 이제 그런 정부였다면은 상당히 미래를 향하는 상당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치 국정연설을 하듯이 자기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강력스러웠던 것은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축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3명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흑인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저는 감격했는데 그거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에 조금 제가 들려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사실은 4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첫 90일, 첫 6개월,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첫날부터 좀 바이든 대통령과 차이를 좀 이렇게 본다면은 첫날부터 취임식 한 날부터 기자들과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리고 질문을 받는 것도 질문에 제한할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가든지 질문 안 받고 들어가든지 혹은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인 기자 몇 명만 이렇게 딱 호명을 해서 한 두세 명만 정도 질문을 받고 돌아가고 그런 식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기자에게서나 이렇게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구나 이제 그리고 상당히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내야 하는 정치인이 그런 질문을 받고 성실하게 답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결정하는지 좀 알기를 원하거든요. 네, 저도 CEO에 있을 때도 제가 표결을 앞두고 할 때에 내가 표결을 하기 전에 늘 시민들에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표를 yes 혹은 no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늘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CEO원들 중에서는 이제 이슈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해오고 혹은 이렇게 투표만 하고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늘 투표하기 전에 생각을 설명해 줘서 고맙다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와 같이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는지 나라를 이끌어가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투명성 있게 대통령이 기자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좀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까지도 받아서 스스럼 없이 대답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첫날하고 그 이틀 동안의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그 받은 질문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그 받은 질문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런 모습은 첫 일기 동안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이 취임 연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그 크리스천으로서 좀 우리가 그 들으면서 조금 좀 좋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이거는 이제 취임 연설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두 번이나 암살 그 시도를 당했고 한 번은 총알이 바로 그냥 그 이 귀를 스쳤죠. 네. 스치면서 피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살아난 그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주 해왔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Just a few months ago in a beautiful Pennsylvania field, an assassin's bullet ripped through my ear. But I felt then and believe even more so now that my life was saved for a reason.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Is now returning to America, and confidence and pride is soaring like never before. In everything we do, my administration will be inspired by a strong pursuit of excellence and unrelenting success. We will not forget our country. We will not forget our Constitution, and we will not forget our God. 네,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미국의 헌법과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가 어디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어떤 미국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 이제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네. 우리가 아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적용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나라가 떠나는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이분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보내면서 미국을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가치관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돌려놓는데 돌려놓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첫날부터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보았던 동성애라든지 LGBTQ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부의 이 연방 정부의 요소에 심어놓은 것을 다 중단시켜버리는 하루아침에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죠. 네. 그리고 군에서도 뭐 그런 똑같은 이슈 가지고 그냥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의 군인들을 리크루트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 연방 정부의 모든 이 행정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네. 그래서 웹사이트나 모든 관련된 곳에서 다 그 하루아침 없어지고 그리고 그 연방 정부 건물 같은데 시설 같은 데에서도 뭐 이렇게 BLM이나 이렇게 그 LGBTQ 그런 이제 깃발 같은 것을 많이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절대로 그 이게 못 올린다. 이제 그렇게 새로 신임 그 국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제 그런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 오늘부터 이 미국의 그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별은 네.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선포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바로 뒤에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 해리스 부대통령 전 부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날 오늘부터 네. 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이 성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예, 이와 같이 미국의 가치관을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돌려놓는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common sense, 정상적인 것이 이기는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라고 네. 이제 강하게 이렇게 미국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를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이 준 위임한 그런 mandate 그런 위임한 것이 있다고 이제 이것은 본인만이 느낀 것이 아니고 그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네. 끝나게 되면은 특히 선거가 한쪽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국민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이제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볼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전혀 좀 이렇게 뭐 미안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난 4년 동안 인종과 피부 색깔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썼지만은. 피부 색깔과 인종에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DEI라는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라는 그런 정책을 바이든 정부 때 이 행정부 이 모든 구석구석에 이런 정책을 뿌려놨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부터는 나이나 피부 색깔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오직 merit, 실력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실력에 따라서 고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실력이 인정받는 이제 그런 국가로 행정부로 만들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변화의 내용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날이 이제 취임식한 날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하면서 나의 꿈은 I have a dream 하는 그 연설 있죠. 예, 네. 나의 꿈은 내 자녀들이 당시는 어렸습니다. 성장해서 그들의 피부색으로 색깔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품으로 네. 그들의 content of the character 그들의 인간됨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꿈꾼다라는 네. 이제 연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의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가인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취임 연설을 하면서 흑인들과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고맙다. 나는 꼭 기억하겠다. 네. 그 말은 이번에 당선된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특히 이번에 그 흑인 전에 그 과거 어떤 선거보다도 네. 흑인 유권자들과 라티노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티, 레이셜 마이너리티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국민의 국가의 그 화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 이제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피부의 색깔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다 we all Americans. 우리는 다 같은 미국 국민인데 다 같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네. 힘을 모아서 노력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이제 에너지 이슈를 했습니다. 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양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제일 그것을 안 쓰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치화를 하면서 잘못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특히 그 AI 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많이 그 AI 관련된 그런 투자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AI에서 필요한 그런 전기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미국이 AI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가를 낮추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국경에 관련해서도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군인을 파송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네. 군인들은 연방의 군인들은 외국에만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남부 국경 상황을 이제 그 비상사태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군인을 파송하겠다. 네. 국경에 군인을 파송해서 국경에서 그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막겠다. 네. 이제 이런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또 이제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많은 그 행정 명령을 하는 가운데 특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뭡니까? 출생 네. 그 한국말 뭐죠? 출생 시민권 정책입니다. 출생권 네. 시민권 제한 정책. Birthright citizenship.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도 누구든지 부모가 외국 사람이라도 미국의 영토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네네. 그것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부모들에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는 네. 그런 아이들은 그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네. 이제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뭐 당연하고 영주권자도 아직까지 시민들은 아니지만은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법의 이 관할 아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영주권자 부모와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들은 당연히 미국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시민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원정 출산 같은 걸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선물하겠다. 출생할 때 그런 생각으로 임신한 몸을 네. 이끌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뭐 하와이든지 뭐 고암이든지 가까운 데 가서 하겠죠. 네. 이렇게 출생을 해서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게 하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그 엄청나게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불법 입국자들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이 이제 국경을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과거부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논쟁이 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게 5분 남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시작해보고 못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국은 물론 그런 법이 없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애를 낳아도 그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런 법이 생겼느냐.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법이 생긴 것은 그 노예가 해방될 때, 노예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 흑인 노예들은 그들의 이 국가는 미국이 아니었고 미국 시민이 당연히 아니었죠. 아프리카 국가의 시민으로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살아갈 그 운명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닌 이 자신들 출생국의 그 이 국민인 것으로 이제 그 법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치루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된 이후에 그 흑인 해방된 후에도 또 그들이 노예로서 해방은 됐지만은 아직 미국 국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미국에서 태어나는 그들의 자녀를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주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배경으로 시작된 이제 그 법이거든요. 법으로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에다가 수정조항 그 14th Amendment 14조 수정조항 14조에 그것을 이제 헌법에다 그걸 집어넣었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서 태어나는데 all persons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수정법안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이 미국의 법적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 사람은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merican Indians 이 유로피언들이 미국 영토로 북미로 오기 전에부터 북미에 살아오고 있었던 인디안들은 1900년대 거의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영토 속에 있지만은 자신들만의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법적 관할 아래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법이 시작할 때 이 배경은 모든 사람이 이 미국 영토 내에서만 무조건 태어나면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9세기 말쯤에 이제 어떤 그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 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아이를 넣으면은 그 아이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해왔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도 트럼프 쪽에서는 아마 바로 소송이 들어올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개의 주에서 바로 소송을 걸었고 바로 첫 판결이 나왔죠. 이번 주에 첫 판결이 시애틀에서 나왔는데 그쪽에서 나온 판결은 임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법적으로 볼 때에 이제 헌법적인 방금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원래의 법의 정신에는 혹은 배경에는 별로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또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예, 네, 시간이 벌써 나갔네요. 네, 예.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